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자치 밴드 맡고 있는 이영관입니다. 제가 먼저 파워포인트 준비한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지난번 연수와 달리 우리 영훈 우리 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칠 때 묻고 답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듣다가 혹시나 학교 처지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여기 있는 분들께서 도움말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학교가 바뀌었는데 학교를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다. 저는 석호초등학교라고 안산에 있습니다. 네. 학생자치 이야기 10분 남짓 말씀드릴게요. 저는 연한 이야기라서요. 우리가 학생자치 담당 교사들인데 저는 올해 뭐 학생자치가 아니고 다문화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근데 2010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자치를 강조하면서부터 크게 두 가지가 이제 강조가 되잖아요. 하나가 교직원 회의 문화, 그다음에 다른 하나 학생자치인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늘 학생자치가 늘어나죠. 예산을 얼마 이상 편성해라. 그래서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모임을 해라, 뭐 학원위에 들어가라, 교육과정 편성에 뭐 이렇게 학생자치도 학생들도 함께 참여를 시켜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니까 선생님들께서 더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오늘 학생자치 밴드에 보니까 우리 초등자치 밴드에 보니까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힘듦을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힘든 까닭은 학생자치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요구하는 건 많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해보라고 하잖아요. 혹시나 아직 예산을 써본 경험이 없다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품위 양식부터 에듀파인에 들어가는 것부터 낯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뭘 맡겨보라 그러는데 학생들에게 어디까지 맡겨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몇 분은 신규 교사일 수도 있고 또 몇 분은 저처럼 새로운 학교로 옮겨 설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체육 전담을 하면서 체육관에 방을 하나 얻어 쓰면서 모든 것이 낯설거든요. 어디에 정수기가 있는지, 뭐 행정실에서 어디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낯선데 그 학생 자체가 힘든 까닭 가운데 하나는 내가 올해 몇 학년 몇 반을 맡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반이 생긴 거거든요. 방과 후에 또 그 친구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새로운 학교야. 잘 몰라. 그런데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 그거는 많이 만나는 거고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 아이들과 뭔가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말씀드렸듯이 돈을 써야 되고. 지하 1층. 네, 지하 1층. 네, 지하 1층. 예, 예,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지하 1층.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만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다 다른 내가 모르는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학교 시설을 함께 써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장기자랑 같은 거면 보통 다목적실이나 체육관 이런 시설을 쓰는데 그때는 오후에 보통 한다면 방과 후와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럼 방과 후 선생님께 언제 시간이 나는지 여쭤봐야 되고 또 체육관이면 체육 뭐 열쇠부터 시건장치부터 그러니까 학교와 연결이 되는 거라서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학생 자체의 일꾼들도 다 다른 반 소속이잖아요. 6학년 선생님들께 이런 행사가 있어서 학생 자체 아이들 좀 와야 됩니다라고 계속 뭔가를 연락드려야 되는 거니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행사들을 우리가 했고 그 행사들의 자세한 안내부터 해서 많은 부분 지금 초등자치에 올라가 있는데도 선생님들께서 행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한 달에 몇 개를 해야 되고 제가 처음 썼던 초등자치라는 책을 보면 달에 한 번씩 저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1학기에 한 번을 해야 되는지 1년에 한 번을 해야 되는지 한다면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어렵죠. 그리고 학교 관리자들이
아직도 많이 관심이 있죠. 학생 자치에. 교육청에서도 그걸 계속 강조하니까. 며칠 전에도 이 질문이 올라왔던데요. 그냥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가장 기본이 대의원회죠. 그러니까 학급의 대표로 전교 회의에 오는 학생을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그 학급 대표로 전교 학생회 오는 아이들이 모이는 자리라서 대의원회라고요. 이게 옛날에 따지면 전교 회의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교 학생회를 대의원회라 한다. 우리 거기에 올라왔던 질문은 그러면은 학급 대표만 가야 되나 학급 회장이 가는 건가요? 하는데 원래 원칙은 학급 회장이 가는 거죠. 학급을 대표하는 대의원이니까. 근데 학교에 따라서 또 학급에 따라서 학급 부대표가 부회장이 대의원 자격으로 가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오기도 하고 그거는 관계없죠. 보통 학급의 한 명을 대의원으로 모아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죠. 그래서 뭐 그리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이 또 있죠. 운영위원회는 뭘까? 운영위원회는 만일에 혹시 선생님들께서 공부 모임을 하시거나 대학 때 총학생회 같은 거 했다면 총학생회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죠. 그래서 학생 자치회는 대의원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조직인데 그 가운데 실제로 일을 할 친구들 가장 대표가 전교회장, 전교부회장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학교 학생자치회 규정에 따라서 모둠장들을 세우죠. 뭐 저는 홍보부장, 홍보부원들을 기획에 넣었었고요, 운영에 넣었었고요. 또 학년장을 세웠었고. 그래서 그거는 좀 학교마다 다른데 어쨌든 각 부서장 그리고 전교회장, 전교부회장 그리고 영어생 같은 경우에는 학년장들 이런 친구들이 기획위가 되고 기획위들은 자기들 스스로 모이는 시간을 갖도록 자꾸 이렇게 꼬드기죠. 그래서 우리 초등자치 이렇게 보면은 학생자치회실을 꾸릴 때 이 친구들이 모여서 즐겁게 꾸릴 수 있도록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면 좋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준비위원회라는 이름도 또 나와요.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은 영어로 말하는 게 조금 더 쉬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태스크포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만일에 뭐 캠페인을 한다. 그럼 캠페인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은 그 운영위원회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보태어서 행사 준비 또는 진행까지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마다 준비위원회를 따로 꾸리기도 하고 또는 한 학기 준비위원회를 따로 행사 준비위원회를 따로 전체를 꾸려놓기도 하고요. 그것도 학교의 처지에 따라서 또는 우리 학교는 작은 학교라서 운영위원회만으로 충분히 다 된다. 그럼 운영위원회가 준비위원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준비위원회를 하는 학교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위원회 아이들이 뭔 행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모임이라는 게 선생님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이런 계획서를 보면은 학생자치와 관련된 책자를 보면은 다모임은 정말 전교 다모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모이는 거. 근데 그 쉽지 않죠. 우리 학교에 다문화 학생만 해도 우리 학교는 300명인데 전교생을 합치면은 한 800명 되는 애들이 어디서 모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학교를 예를 드는 것이고 큰 학교 정도라면 그냥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들을 다 모으는 그 정도로 대표들을 다 모으는 다모임 정도는 학생자치에서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그래서 각 학급의 대표, 부대표, 회장, 부회장들을 함께 다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모임을 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 다모임, 학급 다모임은 학급 학생자치거든요. 근데 학급 학생자치고 이런 학년 다모임 이런 것들은 학년부장 또는 이거는 학급 담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 학급 다모임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에 있는 다모임은 전교생을 다 모아서 뭔가 행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건 작은 학교 내에서는 가능하고 큰 학교에서는 다모임은 쉽지 않다. 주의점은 첫 번째 처음 올해 맡으셨다면 올해는 그냥 천천히 하시고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학급살이에 힘쏟을 때지 지금 학생자치 이 업무에 힘쏟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 정도만 들어두시고 또 밴드가 있으니까 밴드를 천천히 이용하면서 이렇게 올해를 견뎌내면은 내년에는 한 해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학생자치도 할 만한 업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해만 하고 나면 학교에서 학생자치를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해만 한번 잘 이겨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에서 0으로 이렇게 쓴 거는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처음 학생자치 무엇을 하든 간에 학생자치라는 그 이름이 가진 것이 학생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학생 스스로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강박이 되어서 첫 번째 행사부터 학생이 모든 걸 주도해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100을 한다.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학생들에게 자꾸 역할을 나눠준다. 그러다 보면 두 번째 행사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생자치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처음에는 선생님이 알려주고 가르쳐준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하나 주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풀어가기에는 좋을 겁니다. 초등자치밴드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거기에 지금 질문이 많이 오르던데 나중에 진원 선생님께서 알려주는 자료실이 있어요. 그 자료실을 좀 활용하면 훨씬 좋고 거기에 그리고 게시판 기능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게시판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특히나 행사 같은 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와 노션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없을 때보다는 할만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운영진들이 지금 초등자치 누구누구 쓴 사람들이 밴드 운영진들인데 저뿐만 아니고 다 한 4년, 5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자치로 5, 6년 했고. 그러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3월 20일 나올 예정이던데 학생자치 공책이 우리 밴드 운영진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문하셔서 하나에 한 2,000원 하니까 정규 학생자치 애들에게 다 선물로 하나씩 나눠주길 바랍니다. 학생자치 공책에는 이론과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써내려가는 내용들로 있습니다. 가볍고 저렴하니까 이용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뭐 제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궁금한 게 없을 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 말씀 들으시다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바로 써주셔도 되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영근 선생님 컴팩트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 저희 3월에 전교 선거 및 학급 선거들을 이루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자치회 할 때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김진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진원입니다. 네, 선거 관련한 내용 일단 프레젠테이션 좀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영근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김미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자치 업무를 받았을 때 전혀 피할 수 없는 업무를 하나 딱 꼽자면 요 선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아볼 건 선거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선거 진행하시면서 생각해 보실 부분과,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제일 민감하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좀 당선해서 그걸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공정성을 좀 많이 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원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뭐 우리 학교도 이게 다 들어오면 어떡하지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태까지 밴드에서 팬들끼리 올려주셨던 민원 사례들을 제가 다 종합을 했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은 거의 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또 물론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건 거의 다 담았으니까 이 안에서는 다 아마 해결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고 한번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학생자치회는 선거가 엄청 큰 업무 하나고,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영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회 행사, 모든 캠페인, 회의 같은 것들이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선거를 전반적인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선거 계획을 한 달 전부터 좀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공고는 어떻게 할 건지를 일단 우선 선생님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상황에 맞게 뭐 우리 학교는 좀 크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금 많이 모집하셔도 되고요. 학교가 좀 작다 그러면은 적게 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번호에다가 1번, 2번을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신 다음에 선거계획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선거계획을 쓰신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셔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이제 기한하고 계획 기한하고 이렇게 막 요구하시는 학교도 있다고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상황에 맞게 좀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랑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으신 다음에 선거 공고 및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일정이라든지 입후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서류 내야 되는지, 뭐 누구한테 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호 추첨 또는 사전 교육을 하십니다. 사전에 뭐 선거 공고 내실 때부터 선착순으로 기호 추첨하겠다 이렇게 안내하시면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학생들이 입후보 하면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좀 욕심이 과해서 막 이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거 관련해서 우리 뭐 포스터는 여기 이 크기에다 해야 되는 거고, 뭐 어깨띠나 뭐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 또는 몇 개다 이런 것처럼 세부 내용들을 사전 교육에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선거운동 하면서 후보자 토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이랑 장소도 지정해 주셔야 되고, 뭐 홍보 방식도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셔야 민원의 소지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친구들이 이때 같이 참여해서 혹시 부정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후보자 토론 같은 경우에 이제 토론 방식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투표, 개표하는 시간 이제 지정하셔서 학급별로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결과 공지하는 거를 어떻게 할지, 이제 홈페이지에 올릴 때 어떻게 올릴지, 그 다음에 벽에 어디에다 붙일지, 그다음 당선준 수여를 뭐 교장 선생님이 하실지, 아니면 각 담임선생님께 나눠드리면 될지, 그런 것들을 정하셔서 이제 논의하시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계획 이제 요구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으셔서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냥 6학원칙에 맞게 언제 어디서 할 거고 선거 일정 이렇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요 확인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선거한다는 걸 알릴 때는 이제 관련 공지 같은 거를 또는 서류 같은 걸 메신저로 그냥 담임선생님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후보자가 있다 갑반에 그러면은 뽑아서 좀 주실 수 있게끔 안내 드리는 게 편합니다. 물론 뭐 작은 학교면 그냥 뽑아서 줘도 상관은 없겠지만요. 두 번째,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일단은 일정되기 전까지 계속 담임선생님들한테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판에 이제 저울질 하다가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후보자를 갑자기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홍보에 최선을 일단 다해보고요. 회장은 들어왔는데 부회장은 안 들어왔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회장은 마감을 시켜놓고 부회장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아서 후보자가 들어올 때까지 조금 선거 기간을 연장합시다라고 하신 다음에 기간을 좀 연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요즘엔 또 학교에서 후보자가 너무 많다, 막 20명, 30명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들을 만드시면 되는데 추천인 명부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보통 뭐 20명, 뭐 10명 이렇게 받는데 이걸 3, 40명으로 올리면 그만큼 후보자가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또는 우리 후보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돼 하는 식으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시기 시작하면 귀찮아서 안 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서 하나하나씩 추가하시면 아이들이 후보 지원을 좀 덜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선거권자 교육, 투표 전 이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한테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 볼래?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선생님이 작성하신 자료를 공유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뭐 아니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밴드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 가끔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선거 나온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집하실 때는 네, 후보 못 나간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회 하는 것처럼 회의 시간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치회 운영하듯이 그냥 동일하게 오픈 카톡이나 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전달하셔서 의견 받고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약이 이때로는 이제 교장쌤 또는 교감쌤이 이런 공약 뭐 좀 터무니없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 화려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허황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공약 컨설팅이라는 걸 거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좀 공약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의 공약을 따라해도 가능한지라는 기준을 좀 잡으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인 이제 쓰게 되면 중복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이제 이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게요 라고 감당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중복이 없게끔 요구하시면 되고요. 감당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일정 숫자만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16학년이 우리는 선거를 해요. 근데 1, 2학년한테 추천인 명부를 받아오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자기네들 그 주변 친구들한테는 인심이 없는데 이제 동생들한테 가서 이제 선거 어떻게든 나가보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요것도 사전에 좀 정해 주셔야 오해가 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선거 결과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괜찮냐?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대부분 이제 공공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름을 일부 가리고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벽보에 붙이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투표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대규모의 학교에서는 이제 투표 같은 것들이 사실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 찾아봤더니 2021년에 원격 교육과 학생자치 활동에 이런 방법들이 제시는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고려하셔서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합의가 되신다면 온라인으로 투표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 거의 뭐 선거 물론 투표하는 것보다는 쉽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 약간 번거롭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협조 요청해 보시면 되는데 안 된다는 데도 좀 요즘에 생기는 것 같고요. 선거 기간에는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 잘 확인하셔서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좀 매번 해야 되냐, 중간에 갑자기 후보 다 선정해놓고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후보로 나간 학생은 뭐 제외한다면 1년 임기로 아예 임명하셔서 이 친구들이 선거를 매번 이제 주관하게끔 하실 수도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필요하냐, 그냥 내가 다 하면 안 되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으면 선생님들 뭐 인사관리위원회라든지 이제 그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같은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 민원 같은 것들에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학생주도 선거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구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투표 시간 얼마나 걸리냐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500명 기준 투표소 한 6개 정도 운영 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사전교육에서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선거 필요성, 선거장 구조라든지 뭐 후보자 여기 토론하는 내용 아니면 연설하는 내용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선거 위해서 지켜야 될 점 같은 것들을 교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그것만 답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구성해서 좀 창의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 사전교육 좀 해라. 왜냐하면 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오는 친구들 아니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선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번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 이랬더니 PPT도 만들어서 하고요.
후보자 토론회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큰 틀의 대본을 줬더니 어떻게 하더라고요. 후보자 토론회 질문도 한번 만들어보자 했더니 애들이 만들어서 괜찮은 것들 이렇게 뽑기로 해서 하나씩 후보자한테 나눠주기도 했고요. 당선자 공고도 저는 그냥 빈 양식을 뽑아줘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너희들이 수기로 적어서 청인까지 너희들이 찍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찍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역량이 된다 싶으면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화 시켜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공약 컨설팅인데요. 이제 무기명으로 이제 공약을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공약이 얼마나 좀 호응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서 선거관리위원회 친구랑 1대1로 공약 컨설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혹시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진행할 때 좀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고 현실성을 좀 판단하는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일할 수도 있어요. 네, 후보자 토론은 보통 이제 예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약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질문지를 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답변하도록 하면 되는데 뭐 질문은 사실 전체로 열어서 질문 있으면 좀 써주세요 한 걸 가지고서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사전 준비형 또는 즉답형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다 섞으셔도 됩니다. 제일 이제 높은 수준은 후보자들끼리 상호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 맡아가지고 토론 형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앞서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학생들한테 학생자치 선거 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게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아무래도 모든 친구들이 좀 보기 좋고 담임쌤들께서도 보시기가 좀 편하실 거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진행하다가 보면은 공약을 못 지키는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후보자 당선이 되면 이제 그 공약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좀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교내에 자판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는데 사실 허황된 이야기죠. 그래서 막 물어보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문구점 운영 이렇게 해서 자체 뭐 쿠폰이나 자체 예산 같은 걸로 이제 문구점 운영하는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 공약이 조금 이상한 후보가 당선이 되었더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같이 논의하셔서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앞서서 사전 교육자료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성이나 목적, 일시 방법, 뭐 공정선거 위에 지킬 점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그게 선거 사전 교육자료가 되겠죠. 네, 온라인 선거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구글 폼즈, 모아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글 폼즈보다 저는 모아폼이 조금 더 괜찮은 게 만약에 뭐 무료로 하신다면 답변 코드 같은 것들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 코드를 가지고서 학생 밤마다 이렇게 뿌려주면 그 뿌려진 걸 가지고서 이제 입력하면은 중복 투표가 방지가 되거든요. 구글도 사실 가능한데 학생들이 모두 다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어떤 게 제일 나을지는 선생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급 임원 선거인데요. 학급 임원 선거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전교 임원 선거랑 동일합니다. 학급 대표 선출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입후보 요건 알려주고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이랑 입후보 소견 발표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투표 및 개표할 때 동점자는 재투표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사전에 아마 학급 선거 이제 규정이 있을 거예요. 학급 자치임원 선거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보내주셔서 담임쌤이 그 조항을 좀 해석하면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들어오는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벽보 크기가 막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인원수가 달라요. 이럴 때는 똑같은 기준 줘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이것 좀 어렵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아예 현수막으로 벽보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약이 중간에 변경 가능한지, 그다음에 선거 전에 공약 발표하거나 또는 토론회 때 다시 촬영할 수 없는지 이런 거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 다 협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폭 등 이제 제한학생 입후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선거 규정 개정하라고 안내가 왔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자치 활동 계획 한번 보시면 제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시 규정 올려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끝나가는 듯한 느낌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투표 기회를 어떻게 좀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있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동시 선거 등 뭐 어떤 기준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안내드렸던 것처럼 뭐 구글 설문 같은 거 이용하셔서 뭐 한 5명밖에 못 나왔다 그러면 각자 코드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요즘에 설문 기능 이용하시면 선거가 또 된다고 하니까 학교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청년 관련해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나 뽑아주면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줄게 하는데 사실 확인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협의해서 뭐 경고를 주고 뭐 박탈을 한다 2번 하면 이라든지 해서 이때 뭐 사전에 기준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 두시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은 담당 선생님과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인권부장님 또는 교감선생님까지 좀 포함해서 좀 같이 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포스터 달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반환 기간 미리 안내하셔서 이후에 일괄 폐기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선거 조작 의혹을 하는 경우가 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참관인 지정하라고 좀 되어 있으니까 참관인 네, 지정하시는 것도 검토하시고요. 또는 임기까지 가급적이면 표를 좀 보관을 하셔서 네, 이런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다니다 보면 형제들이 좀 있어서 형제가 후보와 선거관리위원으로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토론회나 이럴 때 아무래도 진행 같은 것들을 맡기면 이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리를 좀 지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학생들이 상처받을까 봐 신경 쓰이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것도 선관위 협의하시고요. 이제 만약에 결과를 모두 다 오픈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후보자들 선거 사전 교육하실 때 동의를 좀 받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선자만 알려주고요. 투표 몇 표 받았는지는 혹시 나한테 와라 그럼 개별적으로 알려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왔던 징계 및 자격상실 조항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관련해서 이제 공개하는지 이제 후보자 동의나 보호자 동의를 받는 게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을 받지 못하거나 상실하는 경우는 이제 생활교육위원회 학폭 뭐 이런 데서 어떤 조치 이상의 이것들이 나오면 입후보할 수 없거나 자격을 잃어버린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사례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업무에 대해서 회의감이 좀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민원 사항들은 진 원장님이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해왔지만 저기에 있는 사례들 중에 단 한 개도 다행히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선거가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선거 하나는 제대로 치러야 되는 게 저희 업무니까요. 이거를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선거를 무사히 잘 마치셨을 경우에 한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리더십 캠프와 관련해서 회의 그리고 예산 이렇게 3가지 분야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리더십 캠프 운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리더십 캠프라는 말씀은 아마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런 게 있나라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거의 아마 업무 맡으시면은 3월에 구성이 되고 나면 리더십 캠프를 해라라는 오더 아닌 오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리더십 캠프가 의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의무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러 학교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왜 할까라는 궁금점이 좀 들 수가 있어요.
뭐 이름만 본다면 리더십을 기르는 활동일 수도 있고요. 학교 사례들을 보면은 좀 놀이를 한다 이런 경우들도 제법 있죠. 그랬을 때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저희는 저희 밴드에서는 자치의 뜻에 조금 맞게끔 이끌고 있어요. 자치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아시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지만 아이들에게 이게 와닿지가 않죠. 그랬을 때 저희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평가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자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본다면 이 리더십 캠프 역시도 왜 할까라고 봤을 때 서로 좀 계획하고 참여하고 이런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라는 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처음에 시작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뭐 행사다가 최바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정말 다양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도 계획 없이 나오는 건 없겠죠. 계획을 세우는 일 또는 저랑은 좀 빛깔이 다르지만 진원쌤 같은 경우는 공동체 비전 세우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시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ISTJ형 인간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기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고요. 연근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을 때 밥 지어 먹고 함께 어울리는 활동들에 조금 힘을 실었습니다. 좀 빛깔은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주제로 다 함께 임원들이 으쌰으쌰하는 이런 경험을 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어떤 방향이든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선생님의 빛깔로 운영을 하더라도 임원들이 함께 뭔가 이끌어서 계획하고 혹은 함께 활동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있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필요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세 가지로 보통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배우기, 이야기 나누기, 어울리기,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 책에 이렇게 쪽수를 적어 드렸는데요. 여기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글로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소개를 드리면, 배우기 활동을 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십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혹은 자치의 뜻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도 있고요. 회의하는 방법, 행사를 챙기는 방법, 그에 따른 예시, 뭐 이거는 알려주는 거에 대한 거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이런 파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뭐 그룹핑으로 모여가지고 모든 별로 이제 어떤 것을 챙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누고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도 하나의 챕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어울리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이 세 가지를, 저는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하는 편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으신 부분을 조금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 중에서 그냥 세 개를 골고루 하고 싶다 하시면 세 개를 골고루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조금 심해서 리더십 캠프를 막 모여서 진행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줌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그때는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려고 필요하지 않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는 부분만 남기고 할 수 없거나 좀 어려운 지점들은 좀 뺐습니다. 할 수 있거나. 네, 네, 호응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하실 때 담당 선생님이 어떤 것을 좀 포커스를 두느냐, 집중을 하느냐 이런 점을 조금 세우고 나신다면은 운영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운영한 사례들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봤을 때 가장 만약에 처음에 진행을 한다면 전체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애들도 자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함께하는 이런 전체가 하나를 챙기는 이런 행사를 중점적으로 리더십 캠프 할 것 같고 조금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애들끼리 뭐 부서가 어느 정도 나뉘어 있다. 그럼 부서별로 좀 챙길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학교에서도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제별로 모읍니다. 네, 이거는 조금 이따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도 선생님이 이끌기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방식은 그냥 예시예요, 예시. 저는 순서대로 주로 해왔는데 앞으로 만약에 다른 학교에 가서 한다면 분위기를 봐서 얘네가 경험이 조금 없다 하면은
전체 방식을 조금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봤을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좀 자치를 해본 경험이 있고 그렇다면은 주제별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서는 좋은데 좀 단점 중에 하나는 한 번 잘못 부서가 편성되면은 그 부서로 한 학기를 계속 가서 애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전체 말씀드렸던 리더십 캠프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배우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시간은 뭐 보통은 2시간 정도로 잡는데 배우기를 알려주는 시간은 애들이 뭐 좀 정확하게 뭐 잘 사례가 없거나 경험이 없으면 조금 한 차시 정도를 좀 편제해서 알려주는 편이고요. 좀 익숙하다 그러면 시간을 대폭 줄여서 10분, 15분 정도로 압축해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이야기 나누기로 많이 편제를 합니다. 배우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자치와 관련된 내용들 사례를 좀 이렇게 나누는 편이고요. 이 자료들은 저희 자치 밴드나 노션에 항상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이 있어. 이 중에서 너네들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게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서별로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모인다면은 뭐 부서별로 어떤 날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을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이런 시간이 좀 주는 거예요. 이거 할 때는 저는 달력을 주는 편이에요. 학교 달력이 있는 편이라서 네, 그걸로 애들이 달 넘겨가면서 이달은 뭐 할까, 이달은 뭐 할까 이런 거를 이제 한 학기 계획을 좀 미리 짜게 하는 편이었고요. 요즘에 한다는 주제별 같은 경우는 4월 저희는 이제 따로 2시간을 이제는 내지는 않아요. 2시간을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낸 것도 있지만 그냥 아예 한 차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첫 시간은 그냥 리더십 캠프 겸 학생 자치 회의를 합니다. 그거 할 때 이제 우리 뭐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이번은 이제 4월이니까 4월에 무슨 날이 있는지 한번 쭉 달력 보고 불러봐라. 그랬을 때 쭉 그냥 적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공약과 관련된 날들이 있다면 체크를 하고 혹은 챙기고 싶은 날이 있다면 챙기고 싶은 날들을 체크를 해서 그것들끼리 나름대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 이게 공약과 관련이 있었어요. 전교 회장의 공약이 역사 방송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부서로 여기 전교 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학년을 좀 찢어가지고 편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나름대로 뭐 환경,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여기도 학년을 조금 고르게 나눠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뭘 할까? 하나만 챙겨도 되고, 2개 챙겨도 되고, 3개 챙겨도 되지만, 처음에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만 하고 시간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3개 다 챙기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만 하자. 이렇게 꼬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좀 부담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어울리기 부분인데요.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하지는 않는데 시간을 낸다면 여기 이제 단체 놀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가로 세로 달리기로 해도 좋고 아니면 저희 클래식한 놀이 하나 있잖아요. 탁구공을 쭈루루루 넣는 거. 네, 그거 하나 할 수도 있고요. 뭐 모둠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좀 친해지고 나야 좀 얘기가 트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기하다 보면 좀 친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얘기하다 보면 친해진다 쪽이어서 이 어울리기는 시간이 남으면 진행하는 편이고요. 시간을 따로 이렇게 내기가 어렵다 하면은 과감히 생략을 하는 편입니다. 네, 여기도 위에 있는 쪽수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더십 캠프는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생자치회의는 거의 뭐 달마다 한 번씩 모여서 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왜 하는지를 먼저 세우고 하시면은 좀 방향성이 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치회의를 하면은 1순위는 일단 소통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한 다음에 이 결과 또는 행사를 한다면 이 행사에 대한 안내, 행사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항상 알립니다. 그럼 이걸 하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겠죠. 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게시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게시판은 제가 처음 했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관리자분께서 게시판을 사라라고 해가지고 진짜 게시판을 그 카페 앞에 파는 그 게시판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샀어요. 되게 작은 게시판.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학교 사례들을 보니까 이런 게시판이 아니구나 해서 이거는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굉장히 예쁘죠. 이거는 도서관에 가서 뭐 도서관 관련 용품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조언을 구하시면은 아마 학교마다 있을 텐데요. 네, 거기에서 좀 예쁘게 자석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앞정으로 하면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게시판을 만들고 여기로 이제 소통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뭘 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의사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이외에 뭐 벗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주로 이 세 가지 안에서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학교마다 특색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행사를 중심으로 해요. 왜냐하면 협의할 내용들이 달마다 혹은 주마다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면 협의를 한번 하고 따로 없는 경우는 행사를 중심으로 꾸립니다. 그래서 뭔가 전체가 단합해서 하나의 뭔가를 준비하는 거를 저희는 주마다 모입니다. 그래서 주마다 할 수 있도록 과제처럼 이렇게 주는 거죠. 애들끼리 노는 거예요, 나름대로.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동장으로 싸우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잠시 행사를 멈추고 이 협의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학급에 가서 뭐 의논한 내용들을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의결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건의사항 같은 경우도 뭐 있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짧게 진행을 하고요. 주로는 행사 중심으로 합니다. 네, 여기도 정답은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 이걸 외워서 뭐 이렇게 적용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애들이랑 계속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뭐 행사가 아니고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로 자꾸 이제 자치의 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잖아요. 꾸준하게 이야기 나누고 애들한테 뭐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 얘들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 삼행시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 근데 아직 1학년은 한글을 잘 모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1, 2학년은 뭐 그림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바꾸고 3, 4, 5, 6학년은 삼행시로 하는 행사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좀 애들한테 답을 구하는 편이에요. 야, 1, 2학년은 한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거 하면 애들이 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애들이 그렇군요 하고 하지만 답이 자기네 입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생각이 있지만 애들한테 계속 이제 물어보고 기회 주고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없죠, 시간. 네, 회의를 하려고 봤더니 애들이 다 학원을 가고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까지는 이제 방과 후 했어요. 수요일에 다 5교시 할 때 저만 6교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거를 학교랑 잘 조율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동아리 시간으로 좀 끌고 들어오면 좋겠다. 동아리 교육과정 안에 있으니까 학년을 섞는 동아리였어요. 저희 학교는 올해부터.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자치 시간을 제가 항상 6교시를 하려 했는데 이거를 동아리 시간에 자치 동아리로 해서 제가 좀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동아리로 편제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딱히 이제 시간, 장소가 구애받지 않고 저희는 매 주마다 하기 때문에 시간도 잘 나오는 편이라서 하실 수 있다면 이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학교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하면 좋겠어요. 뭐 각 학급 회의가 있다면 그 결과를 공유하고 불필요한 얘기들은 생략을 하고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거 네, 그런 것들도 저는 회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왔을 때 바로 막 이렇게 격려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뭐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이런 시간을 주는 거. 네, 그게 이제 자치 회의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방식은 되게 다양한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도 이 과정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이 과정에서도 애들이랑 계속 소통하는 거,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큰 틀은 제가 운영하는 학급 전교 자치회의의 틀은 행사날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마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딱 거의 한 달 정도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돌면은 학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달마다 한 번 정도 행사는 하고
끝나는데 처음에 하신다면은 한 학기에 한 개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달마다 하시면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한 개 정도만 먼저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한 개가 어렵지 두 개는 괜찮습니다. 네, 애들이 배우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회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200만 원 이상의 편제가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데려왔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뭐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라 그래서 뭐 자치회에 보통 많이 할당이 되는 예산이 있는데 거의 한 400만 원 정도가 가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운영할 때 큰 학교에서는 이게 한 번 행사하면 숭덩숭덩 나가는데 작은 학교는 이게 써도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지점들은 이런 지점이에요. 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이 행사 쓰고 다음에도 좀 재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구비하는 편이에요. 여기 보면은 소원나무 같은 거 하나에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요거 하나 사고 여기 잘 보면은 이 달려 있는데 요거는 모양 펀치라는 펀치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셨나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봤더니 굉장히 이게 가격이 높아요.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이거를 종류별로 마련을 해두시면은 아이들도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찍어내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죠. 힘이 되는 말로 쓸 수도 있고 그냥 소원으로 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뭐 보면은 카메라를 사줬습니다. 두 개를 사줬는데 하나당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 찍어주는 행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이거를 한 2대 정도 더 사서 아이들이 한 4명 정도면 이게 줄이 빨리빨리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행사 관련 준비물도 좋고 참가상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너무 높지 않은 선에서 한 500원에서 1,000원 사이 이 정도로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 임원들의 선물도 빠질 수가 없겠죠. 임원들 같은 경우는 봉사하는 자리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강요하기 때문에 끝나고 났을 때 뭐 따로 선물을 막 이렇게 고생했다 하면서 먹을 거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애썼다. 그러고 그냥 이제 해산을 하는 편인데, 학기를 끝낼 때는 한 학기 동안 애썼기 때문에, 그냥 저희 반 아이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래도 가기 전에 선물을 챙겨주자 해서 여러 가지 학용품들을 줘서 좀 선물로 좀 챙겨주는데 예산을 좀 쓰는 편입니다. 나머지는 학생자치실 필요 물품으로 이렇게 챙겨주고 있고요. 올해는 또 하나의 핫 아이템이 나왔잖아요. 네, 학생자치 공책이 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딱 선물로 주면은 느낌도 살고 여러분들의 학생자치회의 임원으로서 이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을 쓰시면 금방금방 끝나고요. 큰 학교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참가상 돌리면 돈이 몇십만 원씩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리더십 캠프 안내를 드리면 저희 밴드에도 이미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3월이 많이 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이랑 달라진 거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해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는 점, 네, 좀 참고하셔가지고 밴드로 신청을 넣어주시면 되고, 현재는 3월, 4월까지도 가능은 한데 거의 3월은 좀 힘든 지점까지 왔습니다. 신청이 거의 다 차가지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책 자료들 통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자치회 꽃이라고 불리는 최바라 선생님의 행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지 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최바라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학생자치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꽃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자치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다스린다고 했을 때 아까 계획, 준비, 실행, 반성, 평가까지 한 번에 이렇게 좀 해보는 과정을 겪어야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학생회에서 하는 협의 과정 이런 게 한 번에 안 끝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근데 행사가
기획부터 아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행사가 추진되고 또 아이들이 역할이 분담이 되고 이번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어떠한가 돌아보는 과정까지 아이들이 한번 그 일련의 과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학생 자체에서 아이들이 자치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동기로서 또는 도구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자치 활동에서 학생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그 개인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여럿을 위한, 우리를 위한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학생으로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더 참여를 이끌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참여한 아이들도 즐거워하기 때문에 되게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그게 그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약간 고민되시는 게 행사를 매달 해야 되나? 그 학생 자치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해진 답이 없다.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다. 학교 상황이 다 다르고 또 역량이나 경험에 따라서 되게 방향이나 그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매달 꼭 해야 된다라는 강박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매달 한다면 확실히 활기차지긴 하겠죠. 다만 이제 학교 상황에 맞게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다른 행사보다 가장 먼저 이렇게 시기를 딱 정하는 행사가 뭐냐면 그 전교 학생 임원들의 공약은 약속이잖아요. 그걸 보고 뽑아준 거니까 그 약속은 우리가 일단 최대한 지킨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학생자치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공약 중에서 행사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약간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좀 조정하고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행사화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 좀 잡고 또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더 하는 거고 아니면 그 공약에 대한 것만 좀 집중하셔도 충분하다. 어, 정기적으로 꾸준히 할 것인가, 매월 뭐 이렇게 할 것인가, 뭐 학교마다 장기자랑 같은 경우 매월 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이제 그 1회 기념일이나 계기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일회성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치니까 스스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어떤 생각으로 하는가,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하는가 의견을 듣는 게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더 의욕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시작을 그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방식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제가 그 학교에서 학기 시작할 때 받고 학기가 끝날 때쯤에도 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2학기 계획을 세울 때 1학기에 나왔던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운영에 반영하는 거죠. 이 자료는 제가 방금 밴드에 올렸어요. 이 미리 캔버스 자료를.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학교 상황에 맞게 좀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학기 초에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까 아이들하고 큰 틀을 같이 세우고 나서 그 달을 먼저 좀 정해놓고 나서 그 달에 뭐 하기로 했으면 그 한 달 전에 좀 세부 계획 수립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전에 제가 다른 학교에 이제 리더십 캠프를 했을 때 그 학교에 꽤 큰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 학생들의 공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교 임원들의 공약을 받아가지고 좀 유목화 시켜봤더니 환경 개선과 관련된 거, 의견 수렴과 관련된 거, 약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거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럼 이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행사화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둘째치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계획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겹치는 것들은 하나로 일원화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월별로 기념일 또는 계기교육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학교의 교육과정상에 뭐뭐 실천주간 뭐 이런 식으로 교육주간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다른 부서의 부장님들께서 한번 학생자치회하고 한번 이거 해보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행사라는 게 뭐 캠페인일 수도 있고 공모전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자치 활동을 할 때 활성화될 때 좀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이제 여러 부의 부장님들께서 자꾸 학생자치회에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당했는데 급하게 갑자기 시키는 거는
이거는 그 시간을 딱 계획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좀 계획 세우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이들에게 안내해가지고 함께 참여하겠다 이렇게 좀 하시면 좋고, 아니면 애초에 학기 초에 그 예를 들면 인성부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치와 연결되는 게 많으니까 우리 이거 캠페인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볼게요. 나중에 좀 반영해 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 같이 좀 해보시면 되게 의미 있는 캠페인을 학생 자치회에서 이렇게 꾸려가지고 이렇게 참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월별 기념일을 아이들한테 주고 이 중에서 뭐 해보고 싶은가 먼저 브레인스토밍처럼 다양하게 의견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그 중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타일이 다 선생님들마다 다 방향이 다를 수 있고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달에 뭐 이러이러한 기념일이 있어. 이 기념일은 꼭 달력에 있는 계기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내에 이미 하기로 한 행사들과 관련된 걸 수도 있어요. 저희 뭐 학예회나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졸업식 이런 거 있는데 우리 뭐 어떤 거 해보면 좋겠냐? 그럼 아이들이 이제 의견을 주면 이것들을 봐서 이제 한 달 전쯤에 계획을 다시 세부 계획 수립 때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과 집중하고 좀 묶을 수 있는 건 묶는 거죠. 선택과 통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걸 받아가지고 12월 달에 한 걸 받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보라돌이 파티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나눔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엔 좀 더 마음을 나누고 학기 말이니까 마음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아이들이 장기자랑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 아까 포토존도 나왔으니까 통합될 수 있게 지금 저는 작은 학교 구멍에 있어서 통합되는 보라돌이 파트인데 여기서 보라가 그 보이는 라디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이제 이렇게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 누구에게 전하는 마음 사연을 주고 듣고 싶은 음악을 이렇게 해주면 그거를 이제 장기자랑 하듯이 보이는 라디오와 중간중간에 장기자랑이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했거든요. 12월 다모임 시간을 활용해서 했고 중간놀이 시간이랑 연계해가지고 2시간을 연달아 했어요. 저희 학교는 중간놀이가 40분이라 포토존도 그날 같이 해버리고 크리스마스 파티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학교 규모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큰 학교에서도 제가 학생 자치를 이렇게 해보고 작은 학교도 6학급도 되게 규모가 다르거든요. 100명 규모 6학급 있고 막 50명 이하 있고 되게 좀 달라요. 그 학교 분위기도 다르고. 근데 이제 큰 학교일 때는 특히나 좀 시간을 제대로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잘 모일 수 있거든요. 근데 큰 학교는 좀 어려워요. 여러 반과 여러 학년에 걸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위원회 또는 아까 그 연근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위원회 꼭 학급의 임원이 아니더라도 학생회 활동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 모여주세요. 이렇게 신청해주세요 해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그 학급 임원들이나 그 전교 임원, 심지어 전교 임원들도 너무 바빠요. 막 전교 임원인데 운동부여가지고 맨날 연습 가야 되고 대회 나가야 되고 해가지고 회장인데도 막 참석을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정말 열이 있고 시간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함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부는 이제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림 잘 그리는 친구, 미리 캔버스나 동영상 편집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라고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 시간을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할 수 있게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자주 모여야 되거든요. 잠깐 동안 이게 결정이 안 돼요.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좀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 좀 하다 보면 다시 틀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교육과정에 시간이 별로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큰 학교에 있을 때는 선거에 대한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중간놀이랑 점심시간 이용했는데,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 시간을 자꾸 뺏는 게. 그래서 저는 창체 동아리를 그 학생 자치 동아리로 해가지고 그 임원, 전교 임원은 무조건 들어오고 부장들, 각 부장들 무조건 들어오게 해가지고 기획회의처럼 이때 한번 큰 틀을 세우고 또 학생회에서 좀 작게 또 나눠보고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또는 방과 후 자율 동아리로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확실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할 분담을 좀 제대로 좀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역할 분담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행사라는 게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죠. 큰 행사일 수도 있고 작은 행사일 수도 있고 좀 일단 홍보만 하고 그냥 참여만 하면은 좀 쉽게 끝나는 것도 있고 그 직접 뭘 해야 되는 운영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준비에 이런 큰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시로 갖고 온 거는 좀 일부러 큰 행사를 가지고 왔어요. 큰 행사에서 어떻게 역할을 배분하고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큰 행사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꼭,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담당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선생님들이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늠이 처음엔 잘 안 돼요. 그 전에 이렇게 활성화됐던 학교가 아니라면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좀 약간 첫 경험이 성공적이면 그게 너무 기분 좋고 보람 있어서 다음을 또 하고 싶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첫 경험을 선생님이 최대한 좀 세심하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최대한 아이디어 내게 해주고 좀 받아주고 약간 문제점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례를 보여주면 훨씬 더 쉽게 이렇게 생각이 확 열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해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그전에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어. 이거 보여주고 나면 아이들이 절대로 똑같이 안 해요.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게 같을 수는 있지만 바꾸고 싶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 학교 상황에 맞게. 근데 선생님들이 혹시 사례가 없으시다면 우리 자치밴드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한번 어디 학교에선 이렇게 운영했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점이 좋아 보여?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큰 학교에서는 특히 학생 자치회가 여러 반에 걸쳐 있어가지고, 협조를 좀 잘 구해주셔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활성화되면서도 아, 진짜 자취 때문에 자꾸 뭐 이것저것 해달라 하고 귀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간혹 막 메시지 보내시고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좀 충분히 어떤 의도로 이것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걸 기대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것 좀 학교 내에서도 한번 같이 이런 가치를 공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좀 미리미리 선생님들한테 좀 안내해 주시고 이런 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좀 협조 부탁드린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아유,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메신저도 또 한번 보내드리고 항상 이거 여러 협조가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선생님들이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선생님이 좀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선생님도 업무 자체의 부담에서보다 아, 이거 재밌네. 아이들이 진짜 성장하네, 바뀌네, 발전하네. 이런 걸 보면서 좀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질문들을 좀 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세 가지를 꼽으라면 왜 할까? 어떤 느낌으로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어떤 마음을 나누기 위해 하는 걸까? 이걸 좀 초반에 좀 확실하게 그 목적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거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좀 이런 것들에서 좀 막힐 것 같다. 아니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좀 찾아보게 하시면 아, 그럼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보면 좋을까?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 그럼 되게 구체화 되거든요. 계획이. 그리고 좀 더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나서 끝내지 말고 돌아보기 활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스스로도 뿌듯함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고 아쉬웠던 거는 다음 행사 때 반영이 돼요. 아, 우리 저번에 했는데 이거 좀 안 됐어. 이번에는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스스로 이거를 고민거리 찾아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행사를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다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중에 이런 아이디어 괜찮다. 이거 해볼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식으로 역할 줬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를 이제 큰 학교에서 이제 매년 이제 저는 스승의 날 행사를 1학기에 가장 큰 행사로 하거든요. 스스로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학생자치회에서 좀 제가 주도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편인데 저는 일단 질문을 좀 줘요. 맨 처음에 목적을 세우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하고 이 기회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질문을 던져주고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아이디어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화시키거든요. 의견을 받을 때도 자치회에 오는 아이들이 대의원들이 대부분 대표잖아요. 근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바로 오면 그냥 자기 생각밖에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미리 주고 이거에서 반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나온 의견을 가지고 다음
그 전교회의 오세요. 이렇게 하면 공유된 내용을 대표로서 함께 또 공유하는 거니까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획이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딱 이렇게 결정되면 이제 역할이 분담돼야 되잖아요. 근데 역할 분담하는 방법도 제가 예시로 한 거는 그때 부서별로 역할을 이렇게 분담했던 거를 이렇게 놨지만 꼭 부서별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특성에 따라서 어떤 주제, 어떤 하기로 한 일에 따라서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희망자 위주로 좀 이렇게 좀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하기로 한 게 많잖아요. 감사카드 만들기, 플랜카드 문구 공모한다, 학교 교내 라디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 방송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원래 하고 있던 애들이 그대로 하면 되고 상장 드리기, 뭐 인터뷰 영상 촬영하기, 카네이션 만들기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하려면 분명히 역할이 쫙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역할은 확실히 언제까지 하기로 했으면 할 수 있게 그거를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해낼 수 있게 저는 어떤 도움을 주느냐. 맞춤형 상장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진짜 그 선생님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들을 수 있게 저는 이런 그 학습지 같이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걸 줬어요. 아이들이 그냥 적으라 하면 이렇게 나왔던 문제점 중에 상장 만들 때 그냥 선생님 잘 가르쳐 줘서 감사해요. 뭐 이런 약간 뻔한 내용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들 상장 내용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럼 감당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 건 이거였어요. 그 선생님을 꾸밀 수 있는 말, 뭐 좋은 점, 특히 감사했던 점, 평소에 자주 하시는 말, 뭐 어떻게 하면 기쁘게 만들까? 비유 표현 이런 거를 이제 각 학급에서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당연히 그 반에서 하고 그 외 교과 전담이나 다른 교직원 선생님들을 몇 학년 몇 번은 누구, 몇 학년 몇 번은 누구 이렇게 분담을 딱 준 다음에 이걸 작성하게 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상장 만들게 했더니 이 중에 꼭 뭐 하나는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니까 진짜 내용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 하다 보면 또 장난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웃기는 내용을 일부러 넣는 건데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이거를 받으셨을 때 기뻐하실까? 이거를 다시 한번 주면 아이들이 좀 기분 나빠하실까요? 그러면서 다시 적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았던 거는 이거였어요. 저세상 텐션.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그때 적었던 거 보면 그 막 유쾌 발랄하다, 활발하다, ENFP 같다, 뭐 화려하다, 하이텐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상장이 나온 거였어요. 저는 학교 옮길 때마다 이거는 항상 했는데 이 사례를 보여주면 애들이 하고 싶어 해서 올해 교장 선생님 그 상장이 신지동 홍보 대상이었거든요. 아이들이 한 게. 왜냐하면 교장선생님 평소에 맨날 저는 어디 학교 가면 우리 학교를 진짜 자랑합니다. 이 말을 맨날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장 문구에 그 말이 들어갔어요. 교장선생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학교 학생들을 자랑해 주시기 때문에 신지동 홍보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정말 나를 알고 해준 말이구나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카드 만들기를 했다. 그럼 이게 한 번에 모여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은 다 이제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해 주셔야 되겠죠. 어떤 거를 디자인을 할 건지를 한번 결정하고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결정하고 그 다음에 미리 한번 만들어 봐야 이걸 설명해 줄 때 이 부분이 좀 어렵겠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겠잖아요. 한번 미리 해보는 과정을 꼭 하고 나서 실제 실행을 하는 거죠. 큰 학교였기 때문에 학년별로 장소와 시간을 달리했어요. 요일과 시간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동시에 이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팀이 있다. 그럼 저는 지도교사로서 어떤 조언을 했느냐. 그러면 영상을 찍을 때 일단은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꼭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들한테 공손하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답변을 생각할 시간을 꼭 드리고 나서 찍도록 해. 좀 기다려 드리도록 해. 핸드폰은 꼭 가로로 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편집할 때 잘려. 뭐 처음에 1, 2 쉬고 나서 촬영해. 아니 그리고 역광이 아닌지 꼭 확인하고 밝은 데 가서 이동해가지고 찍어. 조용한 데 가서. 그리고 이제 이거 진짜로 이해했는지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연습해봐. 이거를 연습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보내면 아이들이 잘 해내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인터뷰할 건지도 좀 의견을 받아봤어요. 약간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가까워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묻고 싶은 뭐 슈퍼히어로의 힘을 가진다면 어떤 힘을 갖고 싶으세요? 뭐 강아지, 고양이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이런 되게 별거 아닌 건데 아이들이 정말 나왔던 의견들을 질문에 넣어서 그 질문을 뽑으면 그 선생님 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떤 답변을 할지 상상이 안 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질문과 답변이니까. 그리고 나서 꼭 돌아보기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은 뭔가 아쉬운 부분이 꼭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 불렀어요. 왜냐면 스승의 날 노래를 몰라요. 애들이 요즘엔 안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아 다른 노래 할 걸 그랬다. 이게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상장 배달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그 행정실의 주무관님한테 갔는데 그 담당자가 갔는데 안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다음에 드려야지 해놓고 깜빡해버린 거예요. 몇 번, 이제 다음에 또 가는데도 안 계시니까. 나중에 1학기가 다 지나갈 때쯤에 선생님 제 책상에서 이게 나왔어요 하는 거예요. 책상 정리할 때. 이제 그때서야, 아, 이분은 다 받을 때 자기만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오히려 더 약간 상처받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죄 드리고 와 지금이라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때 나온 의견이 담당자가 갔다 오고 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자 이런 의견 나왔어요. 그래서 꼭 돌아보기, 행사 돌아보기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 꼭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게 뿌듯해해요. 잘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스승의 날 행사를 끝나고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어떠셨어요? 소감 혹시 작성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짧게 적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길게 작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했던 애들이 너무 보람 있어 하고 하기를 잘했다. 서로 막 우리 진짜 너 노력했다. 진짜 너 고생했어 하면서 되게 기뻐했거든요. 이런 보람이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하게 만드는 지속력. 다양한 이제 행사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는 자치밴드에서 한 번 더, 그리고 여기 초중자치, 저도 이 초중자치책을 연근쌤이 쓰신 이 책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진짜 꼼꼼하게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라해보고 나의 방식으로 바꿔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면 되게 세세하게 적어져 있어요. 정말로 상세하게 경험에 맞춰서. 그래서 이 책, 그리고 초중자치 이렇게 해요. 이 책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번 이 중에 나 이것만큼 한번 따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따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경험이 생기면 그 다음 계획이 또 나오실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크고 작은 행사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N행시, 보물찾기, 공모전, 편지를 주고받는 행사는 언제 해도 좋아요. 마음을 주고받는 행사는 언제 해도 항상 다 어떤 주제와 결합해도 좋은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N행시, 저 행사에서 목적이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왜 하는가를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기획하는 아이들도 또는 참여하는 아이들도 잊지 않게 좀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특히 또 참여를 이렇게 좀 끌어내는 저의 작은 꿀팁이라면 저는 어떤 게시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고 할 때 빈 공간으로 절대 게시하지 않고 그 담당 학생 자체의 아이들이 먼저 의견 써가지고 붙인 거를 또는 이런 함을 둔다면 여기다 몇 개를 미리 적어서 집어넣는 상태로 이렇게 배부하게 하거든요. 사람 마음이 빈 통에 첫 번째로 의견을 넣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미 뭔가 써져 있는 거에 하나를 덧붙이는 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좀 더 참여가 더 쉬워지고 그리고 이런 N행시를 할 때 여기 기준을 좀 정확하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들어가게 어떤 이런 그 행사의 목적이 드러나는 기준이 좀 놓고 이거 N행시를 하면 당연히 장난하고 좀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마음이 드러나게 고민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적을 잃지 않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함께 아이들하고 고민해 주시고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준비한 그 자료는 말씀을 다 나눴고요. 네, 남은 시간 동안에 질의응답 혹시 있으신 분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학교에서 좀 이런 점이 어려우셨다는 점 있으신 분 계시면 채팅도 좋고요.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뭐든 괜찮아요. 하시는 막간을 이용해서 그 노션 안내 드리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슬슬 질문이 이제 올라올 것 같네요. 앞서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네. 밴드 길잡이 자료실이라고 노션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로그아웃을 좀 시켜야 선생님들이 같은 화면처럼 보일 것 같아서, 네. 여기 로그인 안 하셔도 되고요.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의견을 주시거나 할 때 뭐 추가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이 노션 길잡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리더십 캠프 자료 같은 것들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던 연관 흐름 같은 것들 이렇게 자료 월별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주제별로도 또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공간 혁신, 그다음에 뭐 방금 행사 같은 것들 돌아보는 것도 강조 많이 했는데,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제 밴드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쌤들 다 밴드 가입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내용들을 밴드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편리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방금 나왔던 내용들 시작을 위한 연수 자료에 2023년 쪽 뭐 지난 학기 자료도 있고요. 이번에 했던 3개의 네, PPT 자료들도 다 올려놓았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네, 기억을 되살리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게 자율동아리로 편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만약에 질문이시면은 저는 자율동아리는 아니었고요. 그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이제 동아리 부서 편제로 들어가서 했던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초등 자치 책에 77쪽에 그 연근쌤이 쓰신 거기에도 자율동아리가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이렇게 편제가 돼 있어서요. 네, 거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자율동아리라고 한다면 교육과정 시간 외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그 시간에 뭐 일정 기준을 아마 학교에서 정할 거예요. 몇 시간 이상 활동하면은 이 동아리 부서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이렇게 적는 식으로 제가 봤던 자료는 있었는데 뭐 그렇게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서 구성이 꼭 필요한가 싶었는데 네, 부서 구성 팁이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선생님이 왠지 얘기해 주시려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부서 구성 그러니까 하실 때 팁이 있다면은 맨 처음에 아이들이랑 이제 모였을 때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 뭐 학급에서 사실 1인 1역 만드실 때랑 좀 비슷한 구성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좀 필요한 역할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요. 자기 관심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우리 학교 위해서 우리 학교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영상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홍보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에서 다 받으시면 그걸 유목화해 보시면 이제 부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운영하실 때 이제 필요한 부서들을 하고 플러스 이제 학교에서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같이 하셔서 이 중에서 이제 신청을 받는 식으로 운영하시면 조금 더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서가 이렇게 일단은 그 어떤 특정 일을 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전체 회의에서 회의를 하게 하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무임승차가 생겨요. 그래서 전 항상 모둠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6명은 한 모둠에 아무튼 넘지 않게, 너무 많으면 또 회의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6명 이내로 이렇게 모둠을 구성해가지고 한 부서가 좀 수가 많다면 저는 모둠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서 하나가 있다면 그 부서에 A, B로 또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 부서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2명 뭐 이렇게 있다. 그럼 A, B 이렇게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별로 특색 있는 약간 행사를 부서별로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한번 치러보게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할 수 있다면. 아니면 어쨌든 모두만 시켜서 약간 모두가 다 한 번씩은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이렇게 수렴된 의견으로 또 전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좀 협의의 소통이 좀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꼭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꼭 저는 꼭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홍보부하고 방송부 연계된 부서는 꼭 두는 편이에요. 그래야 좀 학생의 활동을 할때 그 여러 가지 막 안내문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막 전달하거나 그래야 될 일도 많고 되게 효과적일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2개는 꼭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은 만드는 편이에요. 근데 학교마다 약간 부서 이름이나 특성은 조금씩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해 그리고 주셨나요? 조금만 더 붙이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들 살펴봤을 때 부서별로 행사를 나눠가지고 진행하는 학교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 도서부가 되면 도서와 관련된 활동만 해야 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부서를 개설하시더라도 나누시더라도 아이들이 안건 또 아이들이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자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기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할로윈 데이를 했다고 하면 할로윈 행사를 위해서 우리 홍보부는 무슨 역할을 하고 안전부는 이 할로윈 행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같은 주제나 목표 의식을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부서 이름에 국한돼서 진행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저 점 때문에 주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스크포스처럼 뭉쳤다가 끝나면 이제 해산해서 다시 또 뭉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연근쌤이 답을 주셨는데 큰 학교, 근데 1,700명이 넘는 학교가 있나 봐요. 네, 요즘 같은 인구 절벽 시대에 굉장히 큰 학교네요. 네, 여기에 답을 주시긴 하셨는데 저였다라고 하더라도 학년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방안으로 일단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아마 여기서는 이렇게 달달이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 학급 임원들만 해도 지금 120명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아마 제가 간다면 저는 학년장처럼 그 제가 그 꾸릴 수 있는 그냥 기획위원회 정도의 그 한 20-30명 정도가 되게끔 좀 편제를 해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일단 작은 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거창하게 막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스승의 날이라 하면은 뭐 벽보 만드는 거 정도는 30명이면 할 수 있잖아요. 지나다니면 전교생이 이렇게 서명? 아무튼 거기에다 이제 설치미술 마냥 이렇게 말 써주고, 그 정도의 좀, 큰 행사지만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먼저 그런 것들로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큰 학교에서 운영하신 운영진분 계신가요? 전에 밴드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온 거 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막 픽셀 아트처럼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작성한 내용들을 약간 되게 예쁜 되게 모형처럼 이렇게 딱 하시는 것들이나 좀 너무 여러 준비가 필요하진 않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학교 상황에 맞게 아,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네, 저희 8시 반 시간이 딱 맞게 운영이 됐네요. 네, 질문 있으신데, 켜신 건가요? 네. 마무리라서 켜신 거죠? 네. 네. 저희 이제 인사하고 헤어질게요. 그 카메라 켜질 수 있는 분은 켜주시면은 네, 같이 헤어짐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일 저녁에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처음 맡으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감이 막중하실 텐데요.
쉬운 거부터 한 개만 하셔요. 네, 너무 많은 걸 다 하려고 하시면은 못합니다. 네, 하나만 하셔도 너무너무 많이 잘 하시는 거니까 네, 하나로 시작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는 한 분만 켜주셨군요. 네, 두 분이군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27분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헤어지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